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10월 28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강타는 나름대로 제 자신이 잘났다고 전문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적중은 운인가 아니면 실력인가,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중은 실력입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적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속상을 했는지, 마지막 1위제 11 경주에서 남들이 안 보는 6번 스트롱로드를 대가리를 놓고 A급 끝장승 부처를 했는데, 야,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스타트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됐어,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선행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일본 베어컨 트로피는 선행을 안 가고 맨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간 뒤에서 경주 운영을 해야 되는 우리의 단통 마필의 10번 베스트 가이는 네 번째로 붙어서 오더라고요. 야, 이게 거꾸로 타네, 말을. 1번이 저렇게 타고 10번이 반대로 타야 되는데, 야, 이거 말을 거꾸로 타고 있네, 지금. 야, 김철호 저거 잘못됐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순간에, 참 진짜 어이없게. 야, 그러니까 그동안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베어컨 트로피는 문세영이가 마필 상태가 좋으니까, 그래, 이 마필은 잠재력이 우수하니까 그동안에 선행 일변도에서도 한번 참고 타보자 해가지고 각질 변경을 하고 참고 타고, 반대로 자기가 기승을 해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취입 승부를 해가지고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10번 베스트 가이는, 아니 그렇게 빠른 레이스에서 앞선에 붙어가지고 오면은 그게 D가 나오겠냐고. 야, 진짜 짜증나가지고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 아니나 다르고 6번 1번이 날라들어오고 10번이 3착을 하잖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런 마피를 갖고 김초로의 안일한 기승술로 인해서, 야, 그걸 3착 오는 거 보고서, 야, 진짜 쟤 안되겠다, 공부 한 장 안 하고 기수생활 하려고 그러고 안이한 생각으로 말을 타는구나, 정말 쓰레기 같은 기승술을 보여주는구나. 야, 진짜 저거, 그러니까 욕심은 많아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서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냥 갖다 앞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말을 갖고. 그래서 내가, 그 경주가 너무 속상하고 김철호 기수가 원망스럽더라고. 야, 저렇게 바본가? 야, 저렇게 빠른 레이스에서 앞에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질 때 지더라도 각질대로 타고 지어야죠. 야, 그래서 사람이 시건방을 떨더라고. 옛날에 기수들 모임에 가가지고, 야, 스타트가 좀 느린 것 같다 그러니까, 아씨,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고지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어린 놈이, 사람, 어른들 얘기를 안 듣는구나, 귓구녕이 막혀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타는구나, 말을. 아니나 달라 거의 왕따 분위기 아니에요. 마주들이 태워줬다고 그러는데, 야, 난 뭔 생각을 하고 말을 그렇게 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뭐 틀려서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도 기승전지 2일모고 그거 뭐하는 짓거리냐고. 그게 병신 짓거리 하는 거지. 남한테 민폐 주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타야 될 거 아니냐고. 진짜. 그래도 꼬마내면은 이해를 해요.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기수생활 하는 것 같더니만 그딴 식으로 말을 타고,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막 컴퓨터 뒤져보기도 싫더라고.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와, 그냥 글도 쓰기 싫고. 야, 그래서 글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적중은 운인가 아니면 실력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만들어 놨는데 글을 올리지 않았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참 속상해도 하고 나 원망하는 것 같고 쪽팔려서 그냥 안 쓰고 말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자,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못하고요, 토요일날 잘했어요. 잘했고 일요일날 잘할 뻔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냥 두 경주가 너무 아쉬웠는데 부산교차 4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에서 인기마인 9번 가보스타를 자르고 갔어요. 자, 그리고 이 10번, 당시에 10번이 바이오 블루라는 마필이었는데, 바이오 블루를 놓고, 그걸 때렸잖아요. 3번 예술의 명언을 때렸는데, 내가 왜 거기서 끝나고 나서 3번 예술의 명언을 그렇게 단통까지 때려가면서 세게 봐놓고, 왜 걔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질 못했나? A급으로 그거를 한번 때려볼 수 있었는데, 이런 자괴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보병만을 잡았으면 항상 보병을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는 걸 깜빡하고서 또 가보스타를 자르고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그 경주 속상했고요. 마지막 2조지 11경주 스트롱명은 스트롱으로도 대가리 잡고 또 인기 2위로 팔렸던 1번 베이컨 트로피를 자르고 베스트 가이에다 한 방을 때렸는데, 그것도 베스트 가이가 말 이상하게 타는 바람에 참 진짜 거기서 또 실패를 하면서 3차로 오는 바람에 두 개 경주만 먹었어도 그 전에 25점 몇 배짜리 마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 경주만 이겼으면 일요경마도 이길 수가 있었는데, 더비 에이스를 맞췄잖아요. 일요 부산 교차 2경주에서 25.7배, 56.8배를 적중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후반부에 두 개 승부만 제대로 맞췄어도, 한 개만 제대로 맞췄어도, 마지막 경주를 맞췄어도 역전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그거를 3차 보는 바람에 김이 새버렸어요. 어쨌든 지난주에 좋은 성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말 경마입니다. 자, 잘하는 거 기본이죠. 무조건 잘해야 되는 월말 경마니까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배수의진을 좀 쳐놓고, 한번 이겨보겠다는 신념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경마는 좀 공격적으로 배팅을 해가지고, 또 금토일을 다 이겨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중도 기본으로 갖고 가면서 누구 얼마나 안전빵으로 이기는 그런 작전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필승입니다. 필승 전략을 갖고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부산경마 편성은 월말 경마라서 그런지 출조 횟수가 좀 많아졌고요. 제주경마도 그렇고 부산경마도 그렇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얘네들은 언뜻 보면 딱 쉬워 보여도 뚜껑을 열면 또 어려워지는 게 부산 제주경마예요. 그러니까 단이나 이제 뚜껑을 좀 열어보면은 그래도 월말경마답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매경주 보병마 위주로 해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와 또 일반 경주에서는 제대로 된 적중을 이어가면서 멋진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신마인 일본 프리케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마필은 이제 6월달에 이제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약간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지금 받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받았는데 안 발라서 체중이 계속 빠져가지고 6월달에는 489kg가 나가던 마필이 이번에는 463kg로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살이 쫙 빠지다 보니까 주행 연습시 순발력도 우수하고 중반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수했다. 전반적으로 장기 휴양마와 일전에서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여 데뷔전 시 기대가 되는 일본 프리케어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다음은 오버 아델 에이스랍니다. 이마필도 1점 하방에서 거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550kg대의 큰 체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순발력과 종반 탄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한번 순발력을 더 끌어낼 것이고 당연히 아마 체중을 조금 더 빼가지고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아드레이스와 1번 프리케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 인정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이경주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1번 어른공주가 선행을 갈 수는 있어요.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 때 상당한 인기를 모았죠. 왜 인기를 모았어요? 예, 주행검사 때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뷔전 때 상당히 잘 뛸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선행을 가고도 종반 지구력 난조로 인해서 지구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이제 청해만에서, 그러니까 청해만은 항상 인간으로 따라주면 약간 성격이 칼칼한 애들, 그러니까 좀 성격 파탄자라든지 아니면 성격이 개파간 애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그냥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 또 잘할 때는 엄청 잘했다, 이거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청해마들은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대개 실전에서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갈 수 있고 등짝도 김영건이로 교체를 했는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저도 궁금한 따름인데, 문제는 8번 이 에그니스라는 마필, 요 마필이 그래도 마필 능력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력은 뭐 그런저런 괜찮았고 종반 타격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우승을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편성상으로 보면 8번 에그니스를 강력한 대거리로 인정을 해야 되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8번은 인정을 하고 가고, 후창에서 2번은 1번 어른공주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외곽게이트에 이제 11번 특급감독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얘가 빨라요. 얘가 빠른데 얘가 선행을 압박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 그러니까 11번이 그냥 1번 나가는 거 그냥 가만히 보고서 내 깔을 두면은 아주 편하게 뛰면은 1번 어른공주가 돌 수 있어요. 왜 돌리냐면 주행검사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굉장히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버티는 지구력도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놈이라 편하게 놔두면 1번은 버팁니다. 자, 그런데 11번 특급 감독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가서 비벼주던지, 4번이 골든에이지도 빠른데 이마필도 가서 비벼주던지 이러면은 1번이 부러질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1번은 약간은 이제 계력과 같은 마필이라서 이거를 넣고 가기도 뭐하고 빼기도 뭐한 이상 야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세게 보기에 뭔가 2%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400m 편성으로 인해서 제주마 3세 이하 미세니마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말로 얘기해서 똥말들이 대거 포즈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진만 편성이죠. 부진만 편성이니까 너도나도 또 400m니까 칼을 갖고 한번 대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한번 엿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8번 호재라는 마필이 있는데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합니다.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는데 마필의 능력은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당일날 요 마필이 데뷔전 때 모습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입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편성상으로 봤을 때 5번 장타걸하고 8번 이 호재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는 사실 5번 장타걸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3번의 경기에서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그 능력을 이재용 기수가 뽑아냈고, 이번 편성에서 그 능력 자체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긴 한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선행력을 끌어낼 가능성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5번이 선행을 가는 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반 D10이 이제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5번은 그렇게 안 보고, 세게 안 보고, 반대로 8번이 호재라는 마필은 의외로 세게 승부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라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8번은 오히려 좀 더 세게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8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장기 휴양을 했어도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은 아무래도 팔목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무조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3경주로 넘어갑니다. 왜 강타가 부산 3경주는 이제 첫 번째 부산경마 승부처입니다. 요거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7번 타임리스가 주행검사와 주행연습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는 신마인데 당연히 인기만은 팔릴 것 같아요. 순발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종반 탄력은 솔직히 조금 2%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마필이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두 번째 주행검사 때 이희천이가 조금은 전력은 좀 수상한 모습도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록, 주행검사 기록이 괜찮고 주행연습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거쳐서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 만큼 10번 타임리스를 일단 가져가는 마필이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보다 안 팔리는 마필, 보병과 이두가 도사리고 있는데 딱 3마리를 갖고 승부를 할 건데 7번 타임리스는 어느 정도 팔리겠지만 나머지 2주의 보병과 갖고 가서 딱 3마리만 갖고 자, 멋지게 때려볼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부산경마 첫 번째 자, 승부처 역시도 중배당 이상을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3경주와 부산 3경주 두 개의 첫 번째 승부처에서 자, 완벽한 배팅 자금을 마련해 놓고 시작을 해보자. 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선제압을 해야 되니까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 일요 11경주 때 마태이가 가느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경마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그 금토일에는 목금토 그러니까 수목금토일에는 이 4일 동안은 수목금토까지 일요일은 아니고 수목금토까지 4일 동안은 거의 3시 아니면 4시에 자요. 제가 새벽 3시 아니면 4시에 자고 그거를 분석을 이렇게 UCC를 찍으면서 전 PDF 갖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사의 PDF. 일단 1차 분석을 해놓습니다. 같이 여기 미리 공부를 해놔요. 그래놓고 여기가 이제 체킹을 하는 거야. 공부해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텍스트에다 써놓은 걸, 메모장에다 써놓은 걸 갖고 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1차적인 분석을 해놓고 UCC를 통해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해놓고 이제 2차적으로 공부를 다시 해요. 2차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제 집중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밤을 거의 한 3시까지 거의 합니다. 보고 또 보고 승부지까지 다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 딴에는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딱 한 건데 말을 그렇게 타면은 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김초영 기수도 할 얘기가 있겠지. 저한테 아 니가 뭔데 씨발 나도 오고 싶었는데 못 앉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성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제 입장도 있지만 아 나도 그걸 밤새워서 무조건 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냥 참고만 타도 무조건 올 수 있는 패턴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고 상태도 최상이었는데 왜 그렇게 타느냐 이거지 제 얘기를. 그러니까 제 욕심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패턴도 완벽하게 베어컨 트로피를 이길 수가 있었던 말이거든. 그 6번 대가리가 무조건 그 경주 스트롱러들은 아 나 그런데 그런 게 막 안 어울리면 진짜 막 책을 다 찢어버렸어요. 제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제가 나이가 65년생이에요 52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살 먹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 남들이 욕하겠지 나한테. 그렇지만 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 욱욱하는 또 다혈질이고 AB형이라서 다혈질이에요. 뒤끝은 없는데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제 자신만 있을 때 막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과를 하는 거예요. 경과 전문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런데 야 그렇게 말을 타고 오면은 와 진짜 속상해가지고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거 하나를 마치려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야 그렇게 타버리면 그 실망감도 그렇고 미안하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 것도 또 내 자신이 부족해서 틀렸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발 나는 틀렸어도 여러분들의 인기에 이룹하겠으니까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아 진짜 그냥 좀 괴롭습니다. 그럴 때 진짜 짜증도 이빨 나고 속상하고. 다음은 이제 재료체 이경주입니다. 자 10번 대산수입니다. 일단 뭐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용이도 계승을 했고 또 이재용이 자가용처럼 타던 말이고 또 지난번 경기 때 살포시 조정을 거쳤고 안정된 추임력을 또 베이스로 깔고 있고 또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느린 편성에 10번 대산수는 뭐 이래저래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읽어줘야 되겠고 후참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1번 용의 질주도 괜찮아 보이고요. 3번 송악용도 괜찮아 보입니다. 기복이 좀 있어서 그렇지 지난번 경주만 못했지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하게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3번 송악용도 나쁘지 않고 6번 강명성우라는 마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 당연히 현장에서 압축을 해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3주로 때립니다. 어떤 말이 팔리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말이 팔리든 말든 뭐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죠. 그리고 뚜렷한 충만한 입상만을 압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팔릴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12번 이기쁨 그대로가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평균 기록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니까 12번 이기쁨 그대로라는 마필은 당연히 팔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56kg를 달았는데 이게 송교윤이가 타고 사실상 능력을 이빠이 끌어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만의 부중이 늘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고무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고무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번 이기쁨 기도로는 사실상 이 편성에서 받치기로만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만 편성이 부중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효식이가 탔으면 괜찮았었던 말을 앞만에다 부중을 늘려놨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뭐 김남중 조교사는 뭐 송교윤 교수가 오랜 콤비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 송교윤을 태우는 게 맞긴 한데 늘어난 부중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뭐 동반 2두까지 출전을 시키는 만큼 총력전은 불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12번 이기쁨 그대로는 가져가는데 여기에 이제 완전히 배당마 하나를 가져갑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걸음이 좀 살아난 모습이 확연한 마필을 강력하게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마 한도 가져가고 이 마필이 강타가 이제 또 한 마리 노리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팔리면은 김이 좀 새는 거고 안 팔리면 제 입장에서 뭐 쾌재를 부를 입장인데 어찌됐든 간에 충마와 단통은 따로 버티고 있는 경주라서 이번 4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이라이트 승부처 부산 4경주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대풍작이라는 마필과 4번 안샘이라는 마필이 아마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죠.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이번 대풍작이 제일 셉니다. 자 문제는 근데 10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어떤 적응력을 보여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지만 이번 대풍작을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가 이제 100m가 늘어났지만 원체 이제 추임력이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다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까지도 동반 상승하면서 확연히 파워감이 보강된 모습을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1000m로 거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첫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경주력의 성장 추이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니까 이번 대풍작은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4번이 안샘이라는 마필은 지난번
예, 1000m에 첫 도전을 해서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편성상으로 뭐 강력하게 팔려야 되고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2번, 3번이 대끼리로 팔리더라도 자, 이번 제주교차 상경기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에버그린 트리는 강력한 충마의 후착 찾기 양생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10번 에버그린 트리. 주행검사와 이 데뷔전을 거의 똑같은 능력으로 뛰는 말들은 거의 없어요. 주행검사보다 잘 뛰는 말이 일반적인 거고, 또 주행검사보다 의외로 못 뛰는 마필들도 많습니다. 10만원. 왜 그러냐면 겁이 많은 마필들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타가 왜 경주만은 이전체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데뷔전에서는 변수가 많으니까 데뷔전 자체를 그 마필의 잣대로 사용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그 마필의 능력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잣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은 이전부터지 데뷔전 때부터가 아닙니다. 자, 물론 데뷔전은 참고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체 능력을 그 마필의 진건 능력으로 보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10번 에버그린 TV는 상당한 능력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세게 봐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5번 니얼리원입니다. 강축의 후착은 한참 뒤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5번 니얼리원은 지금 이제 57km를 달아서 1.5까지 달아서 이제 57km가 됐는데 부직이 좀 버겁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필 자체가 정면승부보다는 전략마 성격으로 승부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뛸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의외로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되고 그런 식의 그런 약간의 그런 모습이니까 그냥 요즘 뭐 백강렬 마망은 좀 뭐 옛날같이 명문 마망이다. 그 다음에 뭐 상금이 많은 마망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이종훈마저 없으면 뭐 개털 아닙니까? 그냥 그야말로 백강렬 마망 이종훈마저가 매겨살리는 마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개털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종훈마저가 나가버리면 딴 마망으로 가버리면 일조는 그냥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개털 마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종훈마저가 끝까지 이제 백강렬 중개사한테 마필을 위탁을 하니까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뒷박 경망을 워낙에 많이 하니까 팬들한테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얘는 또 그걸 뭐 괜히 떨어졌겠어요. 그러니까 팬들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거야. 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본인들이 머리가 더 나쁜 것 같아. 조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머리가 나쁘고 제가 봤을 땐 지금 경마 팬들은 거의 마주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마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옛날같이 막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있던 뚝섬 시절에 경마를 하시던 분들하고는 지금은 최소한 고졸 이상은 되는 사람들 그 대졸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조교사분들보다는 조교사나 기수보다는 오히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경마 팬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난질을 하면은 그게 올바르게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바뀌겠느냐 이거지. 보이는 사람들이 경마 팬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안에는 변호사도 있고 고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장난질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사람들도 경마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으로 뛰어야 되고 자기한테 하는 말이 괜히 근거 없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옛날처럼 뭐라 그러면 무고죄로 넣는다는 이딴 식으로 행동했다 개망신 당합니다. 진짜 개망신.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 다 갖다 대가지고 그야말로 읽지도 못하는 프로그램 갖다 줘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까지도 프로그램으로 다 끌어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이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마판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기가 창피해서 안 나올 뿐이지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건핏에도 제가 보니까 그 한두
제가 본 사람만 해도 그 예상가 복귀란에 올리시는 분들도 한 두세 명은 본 것 같아요. 아주 실력 있으신 분은. 그 프로그램을 꾸준히 안 올려주시니까 또 그런 사람을 또 저하고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실력가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경마판인데 그렇게 장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3번 타이거 슬램인데, 이거는 성시대까지 태워가지고 승부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입니다. 10번 에버그린 트린이 선행을 안 간다면 모를까. 아무리 봐도 선행을 10번 에버그린 트린이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선행을 가면은 어느 정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3번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경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제주경마도 이게 리듬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경마 딱 보는데 불만을 서서히 토로하죠. 아니, 편성도 못 맞추면서 맨날 허접하게 7마리 편성 내보내면서, 아니 무슨 거기에 그 뭐야 그 뭐예요 그거? 이름도 잊어먹었네. 모바일 경주는 또 뭐냐? 뭐 매출 올리려고 그런 거냐? 아니면 뭐 제주도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말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명관 체제에서, 현명관 회장 체제에서 너무 좀 독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행정 자체도 너무 그냥 즉흥적인 행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니까 낙하산들이 내려오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지. 노름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 안 돼요. 무슨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손님들이 온다고 그런 걸,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그게 신문에서 떠들고 매스컴에서 떠들면 그게 잘못된 거지. 분명히 누가 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야. 뭐 그런 식의 그걸 하고 있으니, 그 제주경마도 그래요. 편성도 못 맞추면서 왜 그걸 그렇게 해가면서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난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진짜 답답합니다. 자, 제주경차 4경주입니다. 이거 누가 팔릴지 모르겠어요. 일본 동명항이 팔리겠죠. 아무래도 동명항이 팔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동명항을 그렇게 아주 뭐 세게 본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안 되진 않겠죠.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뭐 대가리, 능력상으로는 대가리인데, 문제는 얘가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4번이 성운여왕도 좀 빠르거든요. 그럼 얘도 기본 순발력이 빠르고, 7번 한백하고도 굉장히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4번 성운여왕이나 1번 동명여왕이 선행력을 베이스로 끌어내지 않고 선행을 갈 수만 있다면 얘네들이 가서 꽂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4번이나 7번이 빠르게 튀어나와가지고 1번을 압박을 하면은 저는 1번 동명왕 무조건 부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은 1번은 부러지는 거고, 레이스 흐름을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1번 동명왕이 레이스를 선행마임인데도 불구하고 선행력의 하강된 모습을 보이면서 느긋하게 자기 완급 조절하면서 선행을 나간다면 1번은 도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경주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마리를 갖고 설명을 하는 거는 누구나가 하죠. 하지만 전개를 미리 저같이 예상을 하고 이렇게 추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제주경마를 UCC를 이렇게 추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 한 마리 갖고는 얘기를 충분히 하지. 그래서 그것만 갖고 이제 보고 나왔으니까 한 마리 갖고는 뭐 짬밥이 있는 전문가는 누구나 다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얘기할 것 같으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1번마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고, 오히려 7번 한백항과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조금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7번을 좀 더 세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는 당연히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확실한 메인 승부처럼 제대로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6경주 우리 강타의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작심배나 999까지도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999. 999야 가자! 이 편성은 1번 메이드인 명성에 9번 꼭대기가 아마 대끼리로 팔릴 겁니다. 1번 9번이 대끼리로 팔리고, 능력상으로도 1번 9번이 가장 나은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서 당연히 이들 마필이 들어올 확률 높습니다. 1번 9번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1번 9번을 안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번 9번이 들어왔어. 그러면 1번 9번이 인기 말고 들어올 확률도 있는데 저는 안 본다는 의견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번 9번이 들어오면 저를 막 원망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미리 뭐 어떤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경마를 임하는 그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강타는 분명히 1번 9번이 들어올 확률도 있고 1번 9번이 가장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제일 우수해. 근데 얘네들은 안 본대. 미리 얘기를 했어. 안 본대. 그러니까 강타가 하는 얘기는 뭐야? 당신네들이 1번 9번을 보는 사람들은 나를 이 경주에 같이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1번 9번이 능력만 하는 거 모르고 있어? 알잖아. 알고 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조교도 좋아요. 두 마리가 액면으로 딱 보이는 거야. 뽀뿌리야 그냥. 뽀뿌리고 그냥 매일 그냥 다 그냥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카드로 얘기하면 뽀뿌리야 지금. 1번 9번이 액면은 그냥 왔어. 그냥 무조건 대가리 그냥 떴어. 그런데 안 본다. 난 얘네 그냥 뽀뿌로 그냥 말랐다. 글렀다. 얘네들이 액면은 좋지만 얘네들보다 잘 뛸 수 있는 놈, 뒷박을 때릴 수 있는 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경주를 작심 배당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1번과 9번을 안 보는 게 제가 이번 편성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마리 갖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1번 9번을 뺀다는 게 제 설명의 요지예요. 그래? 야, 그 대가리 내는데 너 안 본다고? 근데 1번 9번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고? 그래, 현장에서 내가 잘 검토를 해서 나도 그런 결정이 난다면 너랑 배를 같이 탈 것이고 나는 1번 9번인 것 같아. 강타야 미안하다. 난 너랑 같이 배를 못 타겠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지주기차 5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현골 성장반 중에선 7번 천상여걸이 제일 좋습니다. 자, 천상여걸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시면 다 나올 거고 딱 눈에 보기도 해도 이게 제일 세구나. 이건 뭐 어느 정도 아실 테고. 그러면 신마 중에서 누가 제일 세냐? 5번 킹라이프가 제일 셉니다. 일단 마필 자체가 290kg짜리인데 주폭이 좋아요. 주폭이 좋고 생김새가 더러브렛 같이 생겼어. 뭐 골격이 이렇게 체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대가리도 크고 이게 딱 뛰는 게 전장기 잘 뛰더라고. 그러니까 뭐 5번 킹라이프는 그 주폭 자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 그냥 무조건 세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7경주입니다. 1번 데스타는 조금 불안하긴 해도 갖고 있는 사이즈로 봤을 때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를 보여줘. 자, 이번에 경주력이 하강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취빌변도의 모습으로 바닥에서 2번을 때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야,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궁계 1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빼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죽으나 사람 축으로 놓고 때려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2번 미스캔버러가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느린 편성에. 얘가 선행을 갔을 때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이 되는데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도 어느 정도 인기만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얘보다는 1번 데스타가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1번 데스타가 꼬꾸라질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능력,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궁계 1학인데
데뷔 후 3번의 경기에서 연속 상승된 경기력을 보여줘서 이런 마편들이 바닥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반대로 선행을 갈 수 있는 이번 미스캠버라는 선행을 가고 상태가 좋다 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될 가능성은 있는데 배당이 터진다면 이번 미스캠버가 터뜨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마라는 건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정을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상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상가는 아니고요. 전문가가 맞죠. 왜? 경마 바닥에서 그래도 10년 이상을 굴러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는 핸디키퍼들도 저희들보다 예상은 더 못해요. 그 친구들이 잘하는 거는 편성을 짜는 거는 저희보다 잘하지. 하지만 예상을 맞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이 노하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필이 예상하고 적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가장 전문가는 우리들밖에 없어. 우리 전문가가 최고야. 그거는 마사의 직원들도 우리한테는 안 돼. 물론 마필에 따른 전문 지식이나 순치 갖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보다는 낫지. 걔네들이 핸드키퍼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중을 갖고만 얘기를 하면 우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지 같은 것도 다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무슨 라이센스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경마편밖에 없습니다. 마사에도 우리한테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기네가 무슨 근거로 우리를 평가를 해. 종합 예상지는 옛날에 배고팠던 애들 우리가 마법 넣어줘가지고 책 만들고 그랬던 굽실굽실 거리더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배에 이제 기름기가 차니까 지네가 마치 잘나서 돈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건데 반대죠. 배은망덕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월급도 안 줘요. 그리고 마법을 넣어달라고 그러면 매출 띄우려고 전문가들이 공짜로 넣어주는 마법입니다. 그럼 미안한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그 돈을 벌어 처먹으면서 전문가들한테 최소한의 조교평 값이나 복귀를 써준 복귀평 값을 줘야 되는 거고 마법을 넣어줬으면 마법에 대한 인지세라도 줘야 되는 거지. 그걸 안 주면서도 뭘 잘났다고 떠드는 거지. 사기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사기예요. 부려먹고 돈 안 주는 거는 노동력 착취. 잘못된 거거든.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마법을 일체 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이 나오든지 말든지 지네들이 꼴리는 대로 해가지고 책을 내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 뭐 단합이 됩니까? 안 되지. 월급을 받는 책자들이 반대로 또 잘 생활을 하는 예상지도 한두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해서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제주개체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또 모바일 경주죠. 현군 성장가 중에서 7번 흥룡가문이 제일 좋고요. 10만 중에서는 일부 승일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장기 휘양마와 일전을 펼치는데도 상당히 우수한 선행력과 정말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 승일교가 좀 낫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갑니다. 으뜸공신입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으뜸공신이 아직까지도 3세마이기 때문에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그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도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라 이번에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 편성에서는 4부 으뜸공신을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는 것이 뭐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3번 항룡신하는 김용구 마주가 동반 2등을 추천시켰으니까 으뜸공신을 세게 보면 3번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는 게 당연하고 박병진 마방에서 지금 2번 백만장자와 6번 새벽바람이 출전하고 있는데 저는 6번 새벽바람 세게 봅니다. 자, 그래서 4번 6번이 가장 센 말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 자, 다음에 이제 부산 8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베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매치 파워 대가리 판이겠죠.
야, 엊그제 요즘 이제 가끔가다 이제 보면 지난번에 서울에선 임난이가 잘 타고 또 근래에 또 부산에서 사또시가 또 한 번 잘 탔어요. 왠지 이번 주에는 파울러가 많이 타네. 현명이가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파울러가 많이 타는데 이게 또 파울러가 이번 주에 또 휘파람도 좀 불 것 같은 느낌이 싹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매치 파워가 강력하게 팔리는데 얘를 대가리로 때리는 경주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대가리가 아닙니다.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우가 아니라 지난주에 아깝게 놓쳤던 그거 뭐야 예술의 명호를 생각을 하면서 대가리는 아예 예술의 명호처럼 복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려고 이번 주는 제가 뭐라고 여기다 책에다 써놨냐면 복병만을 보면 대가리로 잡아라. 또라이 짓 하지 말고 틀리더라도 후회 없이 복병만을 놓고 틀려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저는 복병만을 놓고 할 겁니다. 제가 매치 파워가 대가리 와서 틀리는 한이 있어도 저는 복병만, 제가 노리는 복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아주 제대로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는 중매당 이상으로 복병만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 요게 핵심입니다. 당연히 배당은 좋죠. 자,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 제주경마 UCC 중매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밤 빰빰빰빰 부산 8경주, 제주 8경주, 부산 9경주 3개가 오늘 금요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자, 1번 초원의 빛입니다. 언제까지 못 오나 한번 보려고요. 자연철 마방에서 그러니까 저는 자연철 조교사보다 문성호가 더 센 것 같아요. 부산 경마에서 문성호의 느낌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말이 되는데도 이상하게 승부를 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고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희한한 공화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나이 먹어서 제주도를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주도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제주도를 말년에 사는 데에는 제주도만한 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를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로 60이 넘어서 제가 경마 전문가를 은퇴를 하면 제주도에 가서 귤밭 농장하면서 살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갈 곳을 굳혔는데 어찌됐든 좀 그런 것 같아요. 1번 초원의 빛이 이번에는 갈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개풀 뜯어먹게 타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안독수가 또 능력을 끌어냈는데 또 안됐고 지난번에도 소폭 능력을 끌어냈는데 또 안되고 그러니까 편성이 세서 안되고 될 때는 또 이마필에 승부 안하고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못 가는 겁니다. 평생 못 가. 평생 못 간다. 1번 초원의 빛. 아이고 참 진짜 뭘 하려고 그런지 이 편성에도 못 오면 뭐 갖다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짜증나는 말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구경주는 오늘 강타에 부산 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구경주 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밤 빰빰빰빰빰 자, 이번 구경주는 이제 메인 승부처인데요.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일 배당판에서는 아마도 뭐 10번 리미트 리스인이라든지 11번 무적신화 같은 마필들이 강력하게 배당판에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들 마필들이 당일날 인기를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훈련 상태가 좋았다고 해서 아마 강하게 팔릴 거예요. 뭐 팔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패턴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의외로 부러질 공산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팔리는 10번 리미트 리스윙과 11번 이 무적 신화를 대가리나 축으로서 인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아도 보병을 놓고 이번 주는 아예 승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강타인데, 여기 이제 인기만으로 팔릴 수 있는 놈들이 조교가 좋다고 당연히 팔리는 놈들인데, 얘네들이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불안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축으로 놓고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번 리미트 리스윙이나 11번 무적신화와 같은 마필들을 축으로 놓고 때리는 메인이 아니다. 아예 보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작심 배당을 한번 노리는 메인 승부처다. 그래서 고배당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중배당이 기본인 자 부산 구경주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당연히 10번 리미트 리스윙이나 11번 무적신화는 읽어주지만 얘네들이 대가리가 아니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부산 제10경주, 오늘 마지막 경주로 넘어옵니다. 자, 요 이제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 토암산이 키를 잡고 있는 경우예요. 선행은 이해가 갑니다. 어찌됐든 선행을 가는데, 예전에도 토암산으로 한번 개풀 뜯어먹는 짓을 중간에 2전째가 한번 한 적이 있고, 요 근래에 또 서미트데이인가 그거 갖고서 선행만 갖고서 또 선행 안 가고 신마경주에서 왕대가리 빼먹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선행마들이 인기만으로 팔리면 저는 좀 불안해요. 부산경마 같은 경우는 그때도 서미트데이는 아마 서수근이가 타고서 아마 자빠이를 시켰을걸.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조금 이렇게 갈등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일본인이 부러지는 전개가 돼버리면 취입형 마필들이 이제 오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축을 단톡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을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번 토암산을 세게 볼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땐 7번 라이징 브라보 같은 마필들이 될 것 같고, 의외로 반대로 8번을 좀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9번 테리어테일 같은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면 일본 우승라인과 엮여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경주에서 8번 토암산을 읽어주기는 하는데 현장까지 아주 꼼꼼하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8번이 오면 7이 올 것 같고, 9번이 오면 물론 이 8번도 세게 보지만 1이나 뭐 이런 말을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좀 갖고 뒷박을 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경마방송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는 이겨야 되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충성 현장에서 멋지게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충성입니다.